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격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위험한 초대입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은요, 일반인들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이런 경우죠. 일반인에게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반인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호기심 덕분에, 누군가의 호기심 때문에 한 부녀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이 부녀의 일생이 산산조각 나는 가혹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혹한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그곳에서도 40분 정도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오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곡 오지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와 단둘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화정과 약초 캐기만으로 살아가던 한 산골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녀입니다. 1982년도생인 이영자라는 소녀, 당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자, 영자는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는 소녀였어요. 영자의 장래 희망은요, 소설가였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보는 문화 개론이나 소설 작법 같은 책을 아버지와 함께 공부도 했고, 이미 그녀가 자작으로 쓴 글이 몇 편이나 되어 있었대요. 자, 토정벌 기르기라는 소설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산속에서 토정벌을 같이 길러본 자신과 아버지의 경험담을 담은 소설이라고 해요. 영자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보는 걸 즐겨 했대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좀 굽어져서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자라난 소나무지만 굉장히 늠름하고 아름다운 기상을 지닌 그 소나무를 아버지와 함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를 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자는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대요. 영자의 아버님은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셨어요. 영자에게 그림도 알려주시고 시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당신이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딸인 영자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으셨대요. 영자는요, 아버지가 아프면 침을 놓을 줄도 알았대요. 아버지가 아이고 허리야 라고 하면 침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 허리에다가 침도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자는요,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일주일 다닌 것 빼고는 학력이 없었던 영자는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아버지한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이 18살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일주일 간 것 빼고는. 그리고 나서는 쭉 아버지와 단둘이 함께 살아온 영자. 사실 영자에게는요, TV도 없었고 유일한 친구가 바로 라디오였다고 해요. 영자는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텔레비를 못 보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녀가 유명해지면서 KBS라는 그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취재팀이 갖고 온 방송 기기라든지 노트북 같은 걸로 인터넷도 해보고, 그리고 막 카메라라든지 비디오 촬영 기기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대요. 왜냐면 그녀의 나이 18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야. 너무나도 때묻지 않은 자연의 삶, 이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지이고 정말 전기도 없고 저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자와 영자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왠지 좀 부럽다, 와 진짜 나도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라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었어요. 강원도 완전 두메산골에서 단 둘이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외로워하지도 않았고 힘들어 보이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두 순수하게 다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이 당시에 이 영자와 영자의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렇게 힐링, 그때는 힐링이란 말이 없었지만 약간 뭔가 치유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두 모녀가 어떻게 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됐냐. 사실 영자와 그의 아버지는요, 한국에서 시골 오지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한 사진 작가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시골 오지 등에서 촬영을 하던 어떤 사진 작가가 이 영자가 그 닭을 딱 안고 있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낍니다. 자, 그 당시에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인생극장에 나왔었던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세상 저편 깊은 계곡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한 부녀의 산골 생활. 부족하지만 때묻지 않은 이들의 삶은 잔잔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원사, 나의 아버지. 그림을 가르쳐주고 시를 가르쳐주고 소설 쓰는 것도 가르쳐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맑은 웃음.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이곳에서 닭과 아버지와 그냥 무엇을 해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있었어. 자, 이 영자는요, 신문과 방송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MBC 고향은 지금, KBS 피플 세상 속으로에 이어서 영자는요,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자, 이 방송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영자와 영자의 아버지에게 굉장한 관심을 쏟아냈고, 그리고 영자가 초등학교를 딱 일주일 다닌 게 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조차 나오지 못했던 그녀를 위해서 수많은 후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자는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서울로 상경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유명세를 통해서 LG텔레콤의 광고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광고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광고가 깨끗하게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거의 18년 전, 거의 20년 전인 영상이다 보니 그 CF만 깔끔하게 나온 건 없고 누군가의 나레이션이 들어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배경음악으로 그 CF의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CF의 한 장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영자 뭐하노? 아버지도 해보실래요?
전기조차 없는 강원도 삼척의 산속 외딴집. TV가 뭔지도 몰랐던 한 소녀의 해맑은 웃음을 화면으로 접하면서 사람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CF예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데서 이거 하나만 키는 이런 데서 그 핸드폰으로 친구들을 만나요. 막 이걸로 친구들을 만나요. 약간 이런 컨셉으로 영자에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LG텔레콤에서 CF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 CF를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거의 매일매일 올 정도로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팬레터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던 우체부 아저씨의 발길이 매일매일 이어질 만큼 팬레터와 그리고 선물들, 후원품들이 영자에게 쇄도했다고 합니다. 자, 산골소녀 영자는요, 한 번도 이 시골에서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이 CF를 찍기 위해서, 이 CF를 찍고 나서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그녀가 완전 스타덤에 오른 거야. 자, 그동안 영자가 쓴 글들을 모아서 꽃이 피는 작은 나라라는 이 에세이집도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었고, 이 인간극장의 인기가 진짜 최고점에 이르면서 이 훈훈한 에피소드가 모두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따뜻해지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평화는요, 외지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외지였던 이곳은요, 등산객과 심지어 누드 촬영을 하는 사진작가와 모델들도 이 사무고 계곡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촬영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 영자의 붐이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고 계곡을 찾은 사람들이 굳이 한 번씩 영자의 집에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호기심이 생기잖아.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해맑게 살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도 싶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곳에 찾아가기 시작해.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이 집에서 어느 날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텔레비전을 사고 전화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영자는 조금씩 시골 산골 소녀티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어. 맨 시골에 살다가 아빠밖에 모르고 뭐 산속밖에 모르고 키우는 닭이나 이런 거밖에 모르던 그녀가 서울에 한번 왔다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은 세상에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많은 걸 알게 되자 사실 그녀는 조금씩 도시를 동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끝내 영자는 이 시골에서의 생활보다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하고 싶은 나머지 그녀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사무곡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영자가 10월 22일 가출해서 서울로 떠납니다. 자, 영자는요, 그녀가 즐겨 듣던 세월따라 노래따라라는 이 동우회 회장이었던 김씨, 당시 나이 59세 이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영자를 후원하고 싶다라면서 영자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영자와 이렇게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기 때문에 영자는 그 김아무개라는 이 김 회장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영자한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공부하는 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분을 찾아가게 된 거지. 자, 이 영자는요, 그 김씨 집에 도착한 뒤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부터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 이원년 씨는요, 이 영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다음 날인 2000년 10월 23일에 그 신기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가출 신고를 냅니다. 그리고 영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끝끝내 영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영자가 서울에서 상경에서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2001년 2월 12일 오전 9시 30분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도 영자는 그 김 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경기도 구리시에 머물고 있었죠. 자, 아버지의 당시 시신은요, 왼쪽 쇄골에 아주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콧등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 이 시신을 보고도 처음에 경찰은 뭐라고 했냐, 초동수사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영자와 친인척들은요, 처음에는 경찰한테 이게 어떻게 지병으로 죽은 거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경찰들은 끝까지 그냥 병사로 인한 사망이다 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영자를 비롯한 친인척들은요, 경찰이 그 병사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결론을 짓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계속 따지죠. 말도 안 된다, 이건 누군가가 내 동생을 죽인 거다, 우리 아빠를 죽인 거다 라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당시 뉴스에 나왔던 이 영자의 친아버지의 형이었던 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형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내 동생이가 돈이 좀 있으니까네, 응? 돈 없으면 이게 안 기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내 숨을 사가지고 돈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자기 동생의 돈을 노리고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내 동생을 죽인 거다, 이거는 타살이다 라고 형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당시 영자와 영자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출입금지 수사 중이라는 편말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안쪽에서 영자의 아버지가 혼자 쓰러진 채 죽어 있었던 거죠. 자,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큰아버지 이광현 씨에 따르면 당시 이 영자의 아버지의 몸은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이불을 이렇게 누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쓰고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불 위에는요, 큰 이불 더미가 놓여 있었고 문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서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문을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연사거나 병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 길 가는 꼬마한테 물어봐도 누가 억지로 집에 침입해서 때려 죽인 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타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병사라고 빨리 종결짓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 자, 친인척들은 경찰에게 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은 2월 12일 삼척의료원에서 시신을 검안한 뒤에 유가족에게는 단순 병사라면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고 시신을 그냥 넘겨버려요. 자, 2월 13일 영자는 삼척의료원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수의를 자기가 직접 입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곳으로 다시 내려오죠. 자, 영자는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아버지의 시신을 닦아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신을 본 친인척들과 영자는요, 아버지의 왼목 아래, 그러니까 쇄골뼈에다가 흉기에 찔린, 칼에 찔린 자국과 그리고 코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찰에게 다시 한번 재수사를 요구했고, 많은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병사냐, 니네 경찰들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라면서 문매를 맞게 되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경찰은 뒤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체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2월 21일 국가수는 삼척경찰서에서 이 영자의 아버지가 흉기로 인해서 살해된 것이다 라고 통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보도됐는지 당시의 뉴스를 좀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시에 뉴스 보도된 거 저와 함께 보실게요. 강원도 산골 생활 다큐멘터리와 CF로 산골을 떠나 세상에 나온 산골 소녀 영자양을 아시는지요? 영자양의 아버지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영자양의 CF 출연료를 노린 사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서 영자양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소녀 영자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산골 소녀 영자를 기억하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화제의 주인공 이영자 양이 최근 아버지가 타살되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순박했던 산골 소녀의 삶을 이 사회가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소식입니다. 자, KBS, MBC 등등에서 이 영자 사건을 여기저기서 전부 다 이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할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자, 경찰은요, 너무 뒤늦은 수사를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가 못했어. 막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목격자도 너무 외지인지라 목격자도 없고 증거라고 딱히 뭔가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수사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2001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냐?